그러니까 이제 특히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아직 공법 관계 중에서도 뭐야?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관계에 주로 인정되는 특성. 그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면 뭐 1번은 당연히 뭐야? 법 적합성,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여기 쌍가르 위반에 우월성 나오지. 그러니까 행정 주체는 지금 일단은 국가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개인보다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면서 이제 우월적 지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상세히 공부할 건데 1번에 아까 잠깐 공정력이라는 얘기 나왔어서 국가기관이 하는 특수한 효력이 있는 그래서 공정력에 대해서 잠깐 있어. 동그라미 1번 읽어보니까 자 첫째 줄에 행정법 관계에서는 행정행위라는 건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우월적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행위야. 응? 이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하는 행위에는 비록 뭐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춘 흠이 좀 있더라도 그 하자,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무효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 빼고는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 그러면 권한가지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위법인 채로 효력 유지. 그러니까 상대방 어떻게 돼? 일단 따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돼. 이걸 공정력이라고 부른다. 나중에 또 배워. 공정력이라는 게 뭐라고? 간단히 말하면 일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위법이 좀 있다 쳐도 효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힘입니다. 응? 그래서 공정력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2번. 자, 행정기관이 나한테 영업정지 시키고 세금 부과했지? 나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러면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따라야 된다 그랬지? 원칙적으로. 응? 그러면 싸워.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싸워. 예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해. 나한테 행정기관이 영업정지하거나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걸로 취소 판결해달라. 소송을 내. 만약에 이기면 취소 판결 내리면 이제 나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고 안 따라 되는데 문제는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놔둘 수 없다 해서 빨리 확정을 짓자는 차원에서 법에서 짧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소송을 내래. 예를 들어 영업정지 조치가 나한테 나왔는데 내가 영업정지 조치 나온 걸 알았다. 그러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 그 기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리 위법인 조치라 하더라도 영영 취소자로 소송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쟁력이라 해요. 다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쟁송제기간 경과 이런 말 나오지 첫째 줄에. 쉽게 얘기해서 소송기간 지나면 행정소송할 기간 딱 짧게 정해놓고 행정소송할 기간 지나면 국민들어 이제 더 이상 소송 못하게 해요. 만약에 소송을 내지 기간 지났는데 그럼 법원이 심사해서 이거 기간 지났기 때문에 재판 안 해 하고 요건 못 갖춰서 재판 안 해 하고 거부해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취소받을 길은 없어지지. 그지? 그런 특수한 일. 왜 이게 특수하냐? 여러분 1번 공정력하고 해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개인 간에 대등한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하는 계약 맺었어. 근데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상대방이 일단 갚아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사람이야. 계약 맺었고 돈을 받을 날이 됐는데 이거 갚아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해.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재산을 뭐 강제로 압류하고 이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개인 간의 관계니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도로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인정해주고, 응? 저 사람 갚을 의무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 법원이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법원이 나한테 돈을 지급해달라. 그리고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근데 세무서장은 세금 내라 일방적으로 의무 부과해놓고 어떻게 돼? 상대방 국민이 안 내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법원의 힘을 안 빌려. 뭐 해지? 그냥 법이 세무서장이 스스로 상대방 뭐 차니 집이니 땅이니 재산 압류해서 세무서장이 경매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세금 충당하고 하라고 그렇게 해놨어. 그거 좀 다르잖아. 행정 목적에 원활한 달성을 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 내라
나 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단 내야 돼. 내놓고 안 따를 수 없는 게 공정력 아니야. 위법이 좀 있다 해도 따라라 이렇게 돼 있어. 내놓고 소송으로 싸워서 취소를 세금부가 취소받고 그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돼. 이자 쳐서. 그 방법을 써야 돼. 그지? 근데 개인끼리는 어떻게 돼? 내 돈 갚아라. 상대방 어떻게 돼? 먼저 갚고 소송으로 싸워서 다시 되돌려받나? 아니야. 안 갚아. 개인은. 안 갚고 오히려 답답한 쪽 받으려는 측에서 소송을 걸어야 돼. 법원에. 응?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돼. 그렇지? 그런 게 좀 다르지. 응? 그리고 민사소송은 이제 개인기 민사소송은 기한이 없어. 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상대방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응? 민사소송은. 근데 행정소송은 딱 90일 안에 소송하래. 행정조치가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조치가 있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라. 있은 거 안 날부터. 그렇지? 그 기간 지나면 영영 소송 못한다. 이 불가쟁력이라고 부르는 효력이 있다. 또 하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이 있어. 변자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국민한테 법 집행조치를 한 행정기관 자기가 한 행위 나중에 뭐 어떻게 돼?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바꾸고 싶은데 하더라도 함부로 못 바꾸게 하는 거야. 응?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불가변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야? 두 번째 끝에면 아까 얘기했어.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행정기관은 스스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 응? 자력 집행, 스스로의 힘으로 의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어. 자력 집행력, 또 벌도 줄 수 있어. 행정기관. 물론 다 법이 우월한 힘을 갖도록 허용하니까 한 거예요. 벌도 줄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제재력이라고 그러지? 이런 특성이 있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이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쌍가루 3번에 보면 자,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특수성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 그다음에 행정법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는 개인의 이익, 사적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익적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인 성격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표권이 있어. 선거권이라고 돼. 그치? 이건 투표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야 아직까지. 그치? 근데 어떤 나라는 투표를 법으로다가 강제로 의무로 해놓고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기는 나라도 있대.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잖아 투표. 그치? 근데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시민의 어떤 도의적 정치적 의무로서 그죠? 이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시민이 투표할 권리가 참여할 권리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이게 또 법적으로는 안 해도 문제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시민의 도리 아니냐 일종의 의무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떻게 돼? 행정법 관계에서의 권리나 의무는 자기 마음대로 내 권리니까 응? 나 권리 포기할래.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 넘겨주거나 상속 마음대로 하거나 그런 거 못하는 거 있지. 의무도 마찬가지고. 응? 그래서 행정법에서 권리 의무는 포기나 이전, 타인에 의한 대행이 금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뭐 납세 의무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선거할 권, 투표할 권리 법적으로 포기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부터 투표권이 주어지죠? 만 18세.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그 법에 의해서 권리가 부여되고 죽을 때까지 그 권리가 있는 거야. 그죠?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권리라고 봅니다. 그냥 행사는 안 할 수 있지. 투표하는 행위는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권리 구제의 특성은 이제 공법 행정법 관계에서의 다툼은 행정 소송으로 다투고, 그죠? 그다음에 피해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민법하고 민사소송하고 좀 다른 절차 이렇게 해놨다는 거지, 그렇지? 자, 가볍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앞으로 공부해갈 주된 내용들입니다. 응? 일단은 여기서 맛보기로 간단히 본 거고, 자 이번 시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야. 자, 관계를 맺으니까 관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최소한 복수죠. 응?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칠판 썼듯이 대표적으로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을 행하는 주체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정객체인 국민하고 관계를 맺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뭐 앞에 설명이 있지.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란 공법 관계라고도 하고 행정법 관계에서 서로 간에 무슨 행위를 하고 서로 간에 그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권리나 의무가 생겨. 그 권리 의무를 갖는 자 있지.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응? 여기 밑줄 쳐. 그 법적 효과인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고 해요. 응?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행정을 행하는 주체와 그 상대방이 되는 객체하고 사이에 관계를 맺는다. 근데 박스 안에 보니까 행정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대. 일단 가장 기본이 국가. 원래 행정을 행하는 주체 기본은 국가야. 근데 국가가 스스로 행정을 국민한테 하질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주거나 또는 뭐 어떻게 돼? 다른 어떤 공공단체에게 권한을 줘서 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간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게 권한을 주고 뭔가 일반 국민들에게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행하는 주체는 크게 세.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이라고 해요. 공무수탁 사이는 공무를 위임받은 사이입니다. 응? 셋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네 가지 종류를 묶어서 공공단체라고 해요.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제단 네 가지 있다. 일단 보아라. 그다음에 행정객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 일반 개인이나 민간 기업 같은 민간단체, 일반 사인이 행정객체지만 누가 들어가 있지?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도 객체로 들어가 있네? 그러면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은 분명히 위에서 행정주체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또 행정객체에 대해서 또 집어넣었지? 그러면 이거 잘못 쓴 게 아니라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은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지. 국가가 행정주체, 일반 국민들이 일반 사인이 행정객체. 응? 근데 이 사이에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이 있어. 그러면 자,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거야. 그래서 국가로부터 감독받으면서 행정 권한을 행사.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는 공단체는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행정 객체가 돼요. 그런데 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반 시민들에게 행사한단 말이야. 이때는 공공단체가 또 요 관계에서는 행정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공단체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하는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 행정주체의 개념 읽어보자. 행정주체란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발생하는 법적 효과인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당사자. 자,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당사자죠. 행정 권한 행사하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갖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자. 여기서 행정 주체하고 쌍가를 이번에 행정 기관하고 구별할 줄 알아요. 아까 이런 얘기지. 여러분이나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야. 나 자신이. 근데 나의 손발은 뭐야? 나하고 별개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라 나에 소속되어서 다 역할이 부여돼. 손과 발, 머리, 뭐 뱃속에 뭐 창자 다 맡은 바 역할이 부여돼 있어. 다 각자의 자기 기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의 손발은 나 주체인 나 자신에게 소속된 기관으로서 맡은 바 일을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 책임은 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이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였어?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속한 행정주체를 위해서 부여받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행정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로 돌아가.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는 행정 주체라 그랬어. 그죠? 주체. 그런데 국가에 소속돼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높은 행정기관이 대통령이야. 그 대통령도 주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응? 최고 높은 행정기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장관도 행정기관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맡은 바 권한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권리나 의무가 생기면 그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로 돌아가? 국가에게 돌아가는 거야. 만약에 장관이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에게 행정 업무했지? 만약에 그게 그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할 의무 있다. 손해배상을 누가 배상할 의무 있어? 장관이 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야. 얘네는 이 국민하고 사이에서 무슨 권리나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야. 맡은 바 주어진 역할, 권한만 행사하는 거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에게로. 우리가 대통령 뽑았는데 대통령이 외국하고 조약 맺고 무슨 계약을 맺었어. 근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외국에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럼 누가 배상해줘야 돼? 대통령이 배상해야 할 의무자가 되나? 대한민국 국가가 그 외국에 배상할 의무자가 되지.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야. 행정 주체가 그 권한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갖는 자지. 응? 그래서 물어봐. 국가는 행정 주체, 장관은 행정 주체 아니. 뭐 국방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다 행정기관이야. 응?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면 셋째 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장관,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뭐 이런 데 나오지? 이게 다 행정기관일 뿐인 거야. 응? 시장, 구청장, 뭐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이고, 응? 대통령이나 장관, 감사원, 공정거래 이런 데는 국가 소속의 행정기관인 거지, 그지? 자, 네, 그 정도까지만 하자. 1번을 하고 그 다음에 종류로 가봐. 그러면 뭐 공부하는 거야? 행정 주체의 종류를 공부하는 거죠. 자, 행정 주체 국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는 본래부터 국가 내 행정을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다. 응? 그런데 국가로부터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도 행정 주체인데 공공단체의 종류에 4가지 있다 그랬지. 자,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1번 나왔지. 자, 지방자치단체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어. 자, 지방자치단체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둘째 줄에 보니까 현행법상 우리나라 보통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이거까지 신경 쓰면 거라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로서 2단계로 돼 있대. 하나는 광역, 하나는 기초. 응? 요거 좀 구분해 두자. 자, 광역 지방자치단체 누구누구 있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가 그냥 줄여서 시도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광역, 시도. 응? 그래서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도 도지 뭐. 응?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어딜까? 딱 하나 있어요. 현재 세종시.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또 이 구역을 쪼개서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여기 나왔죠. 시군, 구, 시군 자치구라고 합니다. 응? 시군 자치구. 그러니까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야. 응?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나오죠? 자, 기역번 우리나라에서 읍면동단위는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 아니고 행정주체도 아닙니다. 그냥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기관일 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니은번 우리나라에 구와 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니은번에 보면 첫째 줄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이죠. 응? 여기 지금 어디야? 여기가 인천광역시지. 인천광역시 여기 남부야? 아니 미추홀구구나. 그러면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 근데
광역시 안에 있는 미추홀구도 국가나 인천광역시와 별도의 독자적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 그러니까 미추홀구의 이름으로 땅이나 건물, 재산도 소유할 권리가 있고 또 뭐 미추홀구의 공무원이 뭔가 일 처리 잘못해서 손해배상할 일이 생기면 미추홀구가 배상할 의무자도 됩니다. 응? 그래서 광역시하고 특별시에 있는 구는 자치단체인 구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고 행정주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 이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뿐이고 광역시는 6개 있죠. 그런데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아니지만 인구가 50만이 넘는 이런 광역시, 인구 50만 넘는 일반 시에는 또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구를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 나왔죠. 안양시 동안구, 응? 많아. 성남시 분당구. 이것만 있나? 수원시도 특별시 광역시 아니죠. 수원시 무슨 팔달구, 수원시 장안구, 응? 요 고양시 일산구, 전국에 많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뭐 전주시 무슨 구, 응? 전국에 되게 많아. 근데 이 구들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가 아닌 구들 있죠. 이 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야. 자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데 보자. 여기 나와 있는 성남시 분당구 있지. 그러면 이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리 동네도 구고 미추홀구도 구잖아. 근데 미추홀구는 자치단체이니까 주민들이 선거로 구청장을 뽑아요. 또 구의원도 뽑아서 구의회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자치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구의 이름으로 재산도 소유하고 뭐 책임 의무자 지게 되고 그죠? 근데 성남시 분당구는 여기 미추홀구청처럼 분당 구청 건물도 있고, 응? 구청장도 있고 다 왜 이런 거? 근데 분당구 주민들 왜 우리 동네 구청장은 왜 선거로 안 뽑아요? 우리 구의원 왜 안 뽑아요 선거로? 거기는 자치를 하는 단체가 아니야. 그냥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건물만 구청, 구역을 나눠서 그냥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뿐이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분당구의 이름으로는 무슨 땅이나 건물을 재산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분당구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위법한 업무 처리 배상할 의무자는 누구야? 손해배상? 분당구는 의무자가 못 돼요. 성남시가 자치단체로서 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니은번 중요. 구가 이제 자치단체인 구가 있고 그냥 일반 행정구역 단위에 불과한 구, 우리 행정구라고도 칭하는데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시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시가 둘 있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근데 거기도 우리 예를 들면 뭐 일반 시, 뭐 고양시, 안양시, 시흥시 이런 시하고 달라. 그러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선거로 주민들이 안 뽑아요. 그냥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그냥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그래서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만 선거로 뽑고, 그다음에 도의원만 선거로 뽑고, 도교육관만 선거로 뽑아. 그러면 그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구역만 나눠서 행정만 이렇게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서귀포시장 임명, 응? 그 시의회도 없어. 그런 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치단체인 시가 아니라 행정단위인 시일 뿐입니다. 응? 그래서 자, 요 1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광역, 기초 이렇게 있다. 얘네들은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지방 행정 주체다. 응? 독자적으로 권리 의무자다. 그러나 기역, 니은, 디귿에는 이제 요거 유의해서 응? 지자체 아닌 행정 주체 아닌 구도 있고 읍면동 구 시도 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이라는 게 공공은 이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조합은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응? 공공조합은 아까 우리가 나왔던
재건축 조합, 뭐 재개발 조합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익 목적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의료보험 조합, 지금으로 따지면 건강보험 조합 이런 거죠.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아까 뭐 이런 것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응?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이런 게 여기 속하죠. 여기에 그 판례 하나 보기인데 이게 최근에 시험 나왔어요. 최근 판례죠. 여기 읽어보면 여기 보면 첫째 줄에 뭐 지방법무사회라고 나오지. 이 지방법무사회가 뭐 법무사들이 모여서 결성한 무슨 공공조합인 거지, 공공단체. 응? 그래서 법무사 여기 시험은 이제 어떤 법무사라는 자격 알죠? 간판도 많이 있고, 그죠? 자, 근데 법무사가 자기 소속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법으로 어떻게 정해졌대? 소속 지방 법무사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대. 응?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지방 법무사가 채용을 승인하는 걸 거부하는 조치, 이거는 뭐래? 셋째 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그죠? 그리고 법무사에 대해서 지방 법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무원을 채용해야 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해 강제되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밑줄 친 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지방 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하는 건 오른쪽으로 하니까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방 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를 감독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공공조합이야. 응?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법무사가 A라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해서 이제 법무사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 거부했어. 그러면 법무사도 왜 거부하냐?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행정으로 싸울 수 있지만 채용될 뻔했다가 채용이 안 된 그 A라는 사람이지. 채용될 뻔했던 직원도 자기를 승인하는 거 거부한 거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례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조물 법인. 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제 영조물은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국공립학교, 국공립도서관, 응? 박물관, 뭐 교구도서 이런 게 영조물이야. 응? 그래서 기억번 읽어보고 예를 들면 한국은행, 뭐 그다음에 뭐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그 외 각종 땡땡 공사, 땡땡 공단 이런 게 이제 이게 영조물 법인에 해당한다. 응? 근데 니은번에 보면 국가 등이 공익 목적에 제공한 물건과 시설. 자, 영조물인 거하고 영조물 법인. 영조물인데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이 법인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람처럼 권리 의무를 갖는 자격이 있는 단체로 인정된 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법적으로 권리 의무자로서 인정하는 거야, 독자적인. 응? 우리가 이제 법인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은 공법인. 또 우리 민간 회사 같은 삼성전자니 무슨 주식회사 뭐 법인 있잖아. 이 삼성전자라는 이 사법인,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만든 사법인. 응?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법인인 게 있고 법인이 아닌 게 있어요. 영조물이기만 하고 이거 법인이 아닌 거야. 법인으로 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이 요건을 갖추어서 무슨 다 요건이 있어요. 무슨 이사, 감사, 뭐 이사장, 뭐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서 뭐 설립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되면 뭐 되는 게 있어. 이거는 행정 주체야.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을 행하는 주체,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는 안 되는 거야. 법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영조물이기만 하지 법인으로 안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국립대학교도 둘로 나눠져요.
국립대학인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한 두어 번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지. 옛날에는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속한 교육기관이야. 서울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은 다 국가 공무원, 응? 이렇게 됐었어. 그래서 서울대학교 직원이나 뭐 교수가 위법 행위를 했고 배상할 책임은 국가가 있는 거야. 그 서울대학교 스스로의 이름으로 무슨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옛날이었는데 지난 2004년인가 그때쯤인가 꽤 오래됐지. 서울대학교를 국가하고 분리해서 서울대학교 법인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법인으로 따로 설립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는 행정 주체가 된 거야, 서울대학교. 근데 아직도 많은 국립대학이지.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이 경북대학교 국가의 교육행정기관. 경북대학교 스스로의 이름으로 땅과 건물 소유 못합니다. 권리를 갖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경북대학교 교수와 직원은 다 국가의 공무원. 응?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경북대학교 땅과 건물 다 국가 소유, 대한민국 소유 되는 거 권리. 응?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이 니은번 보면 니은번에 쭉 읽어보되 핵심은 뭐 예외적으로 서울대학교 하나만 잘 칠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영조물 법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와는 독립된 독자적인 행정 주체다. 응? 그렇죠? 서울대.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지만 여기 인천대학교도 국립대학으로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행정 주체다.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4번 공재단은 거의 또 안 나와. 줄여서 공재단, 공법상 재단법인. 응? 그지? 그래서 기억번에 보면 무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응? 돈 관리하는 곳이지. 그 외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런 것들이 있대. 응?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이인데 공무수탁 사이는 조금 더 중요해. 공무수탁 사이는 그래서 뜻밖 의의를 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한 공공행정 사무를 부여받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 이름 달고 업무 처리. 응?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 자, 자기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해. 자기 이름으로. 응?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 이 자기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해. 응? 예를 들자면 거기 셋째 줄에 학위 수여하는 사립대학장. 원래 학위 박사학위 이런 학위 수여는 국가의 권한, 국가가 부여하는 거라고. 국가가 그거를 사립대학장에게 맡긴 거지. 위임을 한 거지, 업무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다음에 별정우체국장이라는 것도 처음 나왔나? 전에 한번 별정우체국장은 원래 우체국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뭐랄까 대표적인 예로 시골 지역 같은 데 가면 땅덩어리는 꽤 넓은데 사람이 별로 안 살아. 그런 지역에 무슨 우체국 건물을 또 만들고 거기다가 공무원이 우체국 직원들을 다 배치를 해서 업무라는 게 굉장히 낭비고 비효율적이야. 이런 경우에 그 동네에서 오래 살고 이 사람 그런 어떤 사람부터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별도로 지정을 해주는 거야. 우체국장으로 지정. 그래서 그 사람이 우편물을 이렇게 모아서 또 배달 이런 업무를 하고 국가로부터 뭔가 수당을 좀 받는 그런 경우가 별정 우체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민간인인데 그런 국가의 그 최신 업무를 처리할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처리하는 자입니다. 응? 별정 우체국장. 그 다음에 우리 항공기의 기장이나 배 선장. 그러니까 이게 배가 항구에 도착,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육상에 도착. 그러면 밖에서는 육상에서는 이제 질서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경찰의 일반 행정기관에 업무 처리를 받지만 배가 출항을 했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 그럼 비행기 내부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선장이나 기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비행기 안에서 출산이 되면 애의 어떤 옛날 말하면 호적 처리 상황, 천장의 기장이에요. 만약에 배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가 있다, 그럼 그 질서 유지할 권한도 천장 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지시해서 저자를 체포해라, 감금, 막 이런 거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응?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민영교도소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이 교도소 이 업무는 국가의 업무야. 근데 국가가 아마 이게 저기 뭐냐, 아마 저 죄질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 모범수인 사람, 그래서 이제 형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만 이거 좀 따로 모아서 민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도소 설립을 하고 그 교도소 운영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가 알기로 경기도 여주에 무슨 소망교도소라고 부르는 교도소가 있대. 이게 무슨 기독교 단체, 뭐 종교 단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교도소야. 제한적으로만 이제 죄수를 좀 그래서 거기는 아마 조금은 일반 교도소와 달리 조금은 자유롭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곳인데 이거 공무수탁 사인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공무수탁 사인의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런데 비슷하지만 공무수탁 사인이 아닌 예가 동그라미 2번에 있어. 예를 들면 뭐야? 니은번의 첫 번째, 두째 줄에 보면 뭐 경찰이나 무슨 예를 들어 구청장하고 주차 위반 차량 견인 계약을 맺은 자. 응?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 업자가, 민간 업자가 주차 위반한 차량 견인을 해간다? 응? 근데 누구 이름으로 끌어갈까? 견인? 여러분들 차 운전해보고 견인 당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내 차를 길에다 세워놨어. 근데 구청에 단속 차량이 지나가면서 주차 위반 딱지 붙여놨어.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민간 견인업자가 와서 차 견인해. 근데 차 견인해 가면 견인한 자리에 거기다가 이렇게 A4 용지로, A4 용지보다 작구나, E5 용지 정도 되게 해서 하얀색 그 스티커 이렇게 E4 용지로 거기다 붙여놓고 가요. 벽이든 바닥이든. 그러면서 차 뭐 원래 상태 이렇게 체크하고 불법 주차 뭐 해서 도로교통법 몇 조에 따라 견인해 갔다. 어디로 견인해 갔다. 어디서 보관하고 있다. 이거 다 써놔요. 그럼 갑자기 나와서 오이 내 차 없어졌네? 이렇게 보면 견인해 갔다는 거야. 어디 찾아가야 돼? 찾으러 가서 이제 그럼 뭐 해야 돼? 주차 위반 과태료 기본적으로 4만 원. 거기다가 견인해 간 비용, 그 다음에 또 차량 보관한 비용, 여기까지 다 물고 다시 받아서 하루 주차 위반으로 걸려서 견인당하면 그냥 10만 원 그냥 나가. 짜증나는 날이지 하루가. 하여튼 근데 내가 뭐 얘기냐면 이 민간 견인업자가 차를 끌어가는데 누구 이름으로 끌어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이름으로 끌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름. 그러니까 견인하는 권한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있는 거야. 다만 계약을 맺고 민간업자는 끌어가는 일만 하는 거지. 끌어가는 일만 하고 한 대 끌어가 주면 얼마씩 받기로 계약하고 그 끌어가는 일만 하지 누구의 이름으로 끌어가냐? 시군구청장의 이름으로 끌어가는 거다 이거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견인차가 와가지고 내 차를 끌어가려고. 야 이놈들아, 니네가 무슨 권한으로 끌어가냐? 우리는 몰라요. 응? 구청에 가서 뭐 구청장한테 따지세요. 우리는 그냥 저 주차 위반으로 견인 대상 차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끌어갈 뿐입니다. 싸우려면 구청장을 상대로 싸워야지. 견인업자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견인업자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 이름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권한을 구청장의 이름으로 끌어가는 거죠. 끌어가는 일만 하죠. 그지? 이해했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권한행사하는 게 아닌, 권한행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 주차 위반 차량 견인 계약 맺은 자는 행정주체 아닙니다. 또 단순한 행정 보조인 있죠. 거기 얘 보면 야 교통사고 현장 경찰이 나 지나가고 있는데 불러 세우더니 지금 부상자 이거 꺼내고 뭐 구성하는 도우래. 이거 도우라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또 과태료 물어요. 근데 하여튼 그럼 내가 무슨 권한을 받아서 하는 게 경찰이 시키니까 거기에 돕느라고 그냥 응하는 것 뿐이죠. 이건 자기의 무슨 일반 국민에게 무슨 권한을 행사하도록 부여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2개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번.
자, 디귿번은 어쩌고저쩌고인데 핵심은 소득세 원천 징수자. 소득세 원천 징수자. 판례는 어떻다고?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자를 공무스탁 사인으로 안 본다. 그럼 뭐로 보느냐? 아,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다.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보면 여러분도 공무원 됐지? 나 공무원 됐다고. 그럼 월급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월급이 만약에 분당사가 500만 원 준다고 치자. 그럼 500만 원 다 줄까? 먼저 세금 떼고 줘. 이 세금 떼는 게 원천 징수야. 세금을 먼저 떼고 다음 준단 말이야. 그렇다면 일반 회사로 따져. 일반 회사 그리고 직원. 응? 그럼 이 회사가 원천 징수자. 근데 정확히 말하면 원천 징수 의무자야. 응? 얘는 뭐라고 그냥 원천 납세 의무자. 원천 납세자. 응?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원래 직원이 이제 소득이 월급 수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아까 회사가 월급 줄 때 딱 법으로 정해진 몇 프로 딱 세금 먼저 떼고 나머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말하면 징수하는 거야. 징수. 얘는 사실은 직원이 세금 납부하는 거지. 응? 그러면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을 떼는 거, 이거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냐? 아니래. 그게 아니고 국가가 세금 걷는 걸 편하게 하려고 법으로다가 어떻게 놨다는 거야. 야, 회사 직원들 월급 줄 때 아예 세금을 미리 떼. 그래서 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래. 이렇게 해서 국가가 세금 오는 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게 법으로 의무로 부여해 놓은 거라서 회사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거에 불과하지 무슨 세금을 징수할 공권력을 부여받아 세금 떼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난 가장 최근에 7월 16일인가 그 군무원 시험을 봐서 군무원 시험이라고 군무원도 9급, 5급, 7급, 5급까지 이렇게 하루날 한 시에 뽑는데 거기서 이거 나왔더라고. 원천 징수자 판례는 행정 주체로 안 본다. 응? 공무스탁 사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거에 불과하다. 응? 자, 다음 페이지. 법적 근거 동그라미 기억번 뭐 필요해? 여러분 법으로다가 국가면 국가, 뭐 국가, 그 다음에 또 국가에 속한 무슨 장관 이렇게 다 법으로다가 권한을 다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은 스스로가 행사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뭐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민간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게 권한을 내려보내주고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 기업번에 법이 정한 권한을 변경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행정위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권한을 사인에게 위임을 하려면 행정관을 위임하려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기업번 법적 근거 요한다. 그래서 니은번에 쭉 얘기를 하고 법도 3개 정도 드러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조직법도 이렇게 뭐 민간에게 행정 권한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위임 위탁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도 우리 인천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나 규칙으로 어떻게 돼? 그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근거 규정이 있죠. 근거 규정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률 관계. 기억번 들어가네. 자, 문장의 주어. 공무스탁 사인은 첫째 끝에
지금 우리가 공부했듯이 행정 주체입니다. 응? 그런데 또 한편 뭐가 된다?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이라고. 우리가 행정기관 중에서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청, 행정관청이라고 해요. 응? 자,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 행정기관이기도 합니다. 행정청. 여러분 이거하고 좀 다르지? 자, 국가는 우리가 국가 눈으로 보입니까? 실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법적으로만 하나의 국가라는 조직체를 하나의 사람처럼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그에 따라 무슨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가 공무원이 하는 행위는 다 국가의 권리 의무로 다 돌아가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꾸며놓는 거지. 인천시 이거 눈으로 본 적 없잖아. 근데 뭐 법적으로만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 이렇게 이제 하나의 권리 의무자로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이제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국가 등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일반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무수탁 사인은 실체가 있어. 스스로가 존재하면서 스스로가 집행도 하고, 그죠? 스스로의 이름으로.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며 동시에 행정청에도 해당합니다. 둘째죠. 응? 그래서 행정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므로 행정소송인 당사자의 피고가 될 수도 있고, 또 행정소송 중에 처분을 하면, 공권행사인 처분하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 중요해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해야면 더 완벽히 이해하지만, 그 다음에 니은 뭐 어떻게 돼요? 자, 공무수탁 사인은 여기 공무수탁 사인은 이렇게 관계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치면 공무수탁 사인은 일반 국민이 있겠죠. 그러면 이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하고 사이에서는 행정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이제 위임을 받아 위임 위탁을 받아 처리하니까 이게 뭐래? 이게 공법상의 행정법상의 권한 위임 관계, 공법상의 위임 관계, 위임 위탁 관계에 놓인다는 거야. 위임 위탁. 그래서 그런 말 나오죠 여기. 응? 자, 니은번에 터질 때 공법상의 위임 관계. 응? 그러면 권한을 위임을 했다는 건 권한을 일단 넘겨줬다는 거야. 네가 네 이름으로 네 책임하에 처리해라. 근데 마냥 놓고만 있지는 않아요. 권한을 넘겨준 대신에 넘겨준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니은번에 따라서 공무수탁 사인은 업무를 위탁한 국가 등으로부터 감독을 받습니다. 지휘 감독을 받는데 여기 한 목적성까지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위법하게 하나 안 하나, 응? 또 부당하게 타당하지 못하게 업무를 수행하나 안 하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니은번 공법상의 위임관계, 그 다음에 셋째 줄 한 목적성까지 지휘 감독 받고, 뭐 그 정도. 응? 자,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업무를 위탁한 기관은 공무수탁 사인의 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응? 자, 디귿번은 요 관계지, 요 관계. 공무수탁 사인이 일반 국민하고의 있는 관계. 응? 요 관계는 자, 공무수탁 사인은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권력 행사 조치인 행정행위 내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고, 뭐 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도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응? 자, 그 정도. 그 뒷얘기는 조금 이제 나중에 보면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응? 그 정도 하고, 자, 오른쪽에 이제 판례를 체크합니다. 판례 뭐라고 써 있지? 1번 제목은 뭐예요? 문장이죠. 좀 줄이면 뭐야? 재건축 조합. 응? 자, 재건축 조합은 결국 뭐래?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결론 행정 주체다. 응? 행정 주체. 재건축 조합 행정 주체. 응? 그다음에 2번
판례는 무슨 뜻이야? 국가가 법에 의해서 국가 자신에게 부여된 행정 임무를 스스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이걸 뭐 지방 대타라든지 공무 사인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할 것인지는 이거 그 두 가지 방식도 가능한데, 그 입법자가 야 이건 국가 기관을 통해서 국가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입법자가 이건 국가가 처리할 일인데 필요할 때는 사인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입법자가 정해놓기 따름이라는 거야. 그지? 결국 2번의 핵심은 결국 입법자에게 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게 할 건지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할 건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응? 특별한 적어놓고요. 3번은 아까 뭐야?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 뭐라는 거야? 원천징수 의무자 결론은 밑에서 세 번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징수 및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이게 무슨 국가로부터 무슨 세금을 징수하는 공권력을 부여받아 세금 징수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아니다. 응?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3번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원천 납세 의무자들이 그랬잖아. 원천 납세 의무자면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 회사 직원이지. 직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회사에서 세금 너무 많이 떼가지고 국가에 납부했다. 그 잘못된 거니까 되돌려달라고 국가에 청구했어. 근데 결론은 뭐야? 그거 잘못 납부한 거 되돌려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누구한테 있대? 원천 징수 의무자가 회사 측이 그러니까 그 국가하고 회사인 원천 징수 의무자 사이의 그 권리 의무지 납세 의무자하고의 직접 권리 의무는 아니다 이거지. 응? 그래서 원천 납세 의무자들이 회사 측에서 세금 떼서 국가에 납부한 세금 너무 많이 떼서 납부돼서 잘못됐으니까 환급해다 돌려다 반환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세무서장이 거부했어. 그래도 그거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들 납세 의무자들한테는 반환 신청, 환급 신청권이 없다는 얘기야. 그 누구한테 있어? 원천 징수자인 회사에게 환급해달라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자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했어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자, 잘은 안 나와요. 자, 5번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돼? 자,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있었대. 옛날에. 지금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칭을 바꿨는데, 하여튼 옛날 명칭으로 원래는 세무서장이 국민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 근데 상대방이 납부를 안 해? 그러면 재산을 그 사람 자동차를 압류까지는 누가 했어? 세무서장이 다 했어. 근데 압류한 자동차를 경매로 파는 거 있지. 그거는 누구한테 업무를 위임했느냐면 성업공사한테 위임을 했어. 그러면 성업공사라는 데서 성업공사가 말하자면 저 재산 경매로 파는 권한을 위임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경매로 팔았는데 그 경매로 판 행위가 여기에서 공매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강제로 경매로 판 거야. 그 공매처분이 위법이다 하면서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권한이 위임됐어요. 성업공사에게. 세무서장의 권한이 성업공사에게 위임됐다는 말은 권한 자체가 넘어왔어. 성업공사에. 그러니까 성업공사가 자기의 권한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경매한 거야. 공매로 판 거야. 그러니까 성업공사를 상대로 이 공매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할 때 성업공사를 상대로 해야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세무서장이 이미 권한을 넘겨줬거든. 성업공사가 성업공사의 권한으로서 성업공사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성업공사를 그래서 5번 판례의 핵심은 성업공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한 공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성업공사지 세무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자, 다 왔어요. 이제 행정객체는 누가 돼? 행정객체라는 행정주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면 그 상대방이 되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행정객체는 일반 사인이 보통 되지만 아까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이 있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인은
한편으로는 행정주체, 한편으로는 행정객체라는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 그랬고, 근데 국가는 행정주체일 뿐 국가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행정객체가 되는 일은 없다. 응? 그리고 행정기관은 권리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 아까 뭐 행정기관은 이게 별건 아니고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법인격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학에서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가 되는 자격을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행정기관은 아까 같은 우리 사람을 치면 손발과 같은 존재라서 그 주체하고 분리된 별도의 권리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외울 건 아니야. 거기 보니까 누가 세금을 부과받았어요? 서울국제우체국장. 외울 건 아니야? 서울국제우체국장이면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은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데 세금 낼 의무를 이행하라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니 그거는 의무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거라 무효다. 응? 이건 없어요. 자,